네, 안녕하십니까. 빠멘토입니다. 중3아들 싱글데디 핵 멘토링. 중3아들 진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심도 있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그 진로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진로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걸 정하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렵다라는 게 벌어집니다. 심지어 학교에 가면은 진로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조차도 진로를 몰라요. 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은 본인의 진로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단지 내일에 할 일이 있을 뿐이고 지금 할 일이 있을 뿐이죠.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도 자신의 진로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죽을 때가 되었어도 자신의 진로를 모릅니다. 이 진로를 모른다는 것만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결정하는 게 너무나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걸 갖다가 거기 청소년기들한테 진로를 빨리 정해야 된다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주제 파악하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일 유명하죠. 너 자신을 알라. 저는 그 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알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먼저 살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멋있는 말로 할 때 또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좀 더 멋있는 말로 할 때 뭐 자기 객관화 뭐 이딴 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그 중3 아들 진로를 정하기 전에 본인의 교육 지식을 등급으로 매겨보세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중하로 나눠보세요. 상 1, 2, 3등급이면 상이겠고 4, 5, 6이면은 중이겠고 7, 8, 9 하면은 하겠죠. 대부분 이제 4, 5, 6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뭐 아무래도 7, 8, 9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겠죠. 애들 중3까지 애들 어떻게든 뭐 교육을 시켜왔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판단법이 본인의 수능 등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등급. 그러면 이제 배우는 지식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배우는 레벨도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성인들이 그 고3 때 공부하던 양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맞았던 등급의 상태에서 적절한 깨우침만 갖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은 본인의 어려움을 두 갈래로 나눠보세요. 정말 내가 이걸 배우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은 쉽게 알아듣는 것만 원하는가? 만약에 이제 쉽게 알아듣는 것만 원하신다면 빨리 끄고 나가세요. 약간 좀 진지한 내용을 받아들이려면은 거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가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 배울 때 처음에 알아듣는다? 그런 사람은 천재입니다. 자, 주제 파악을 다시 한번 하세요. 이 말을 갖다가 제가 조금 부드럽게 바꾼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바꾸면 본인이 해당 분야의 천재인지 아니면은 그 바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할까요? 천재일까? 아니면 보통일까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천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수준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밑바닥 수준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 죽어도 안 해요. 4, 5, 6이죠. 그럼 이 4, 5, 6 등급 아이가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1등급을 뛰어넘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한 번에 듣고 알아듣는다. 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알아들어야겠죠. 간절한 건 뭐예요? 그대가 그대 자녀의 병을, 암 같은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면은 아들이 죽는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치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셔야지만이 그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합해서 내 방식대로 결정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등급이 안 오를 겁니다. 4등급, 5등급, 6등급이 친구들도 똑같이 4, 5, 6등급이죠. 4, 5, 6등급 얘기를 똑같이 들어봤자 성적이 안 올라요. 따라서 뭔가 제대로 배우려면은 레벨업이 돼 있는 상태의 멘토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레벨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주제 파악이 끝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주제 파악이 끝나셨다면 주제 파악을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하십시오. 지금 이 그 렉처를 듣고 있으면은 거기 제가 멘토링 해드리는 건데
그대하고 저는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입니다. 제가 위에서 1등급 이상의 교육 지식을 가지고 4, 5, 6등급인 그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수준 눈높이를 맞춘다 그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반복해 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세요. 또 한편으로 제가 한번 얘기하니까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된 것도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이해가 된 것 같아도 저처럼 아버님을 이해시킬 수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못할 겁니다. 왜 못하냐? 자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것도 착각이고 저의 설명 스킬 때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재해석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재해석은 뭐예요? 저한테 배운 내용을 끝나자마자 노팅을 하시고 그 노팅하면서 본인의 생각의 흐름을 갖다가 잡아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는 과정을 거치세요. 그거를 좀 하게 되면 쬐끔이라도 흡수를 하실 거고 그걸 안 하고 그냥 생활하신다면 다 까먹을 겁니다. 뭔가 아는 듯한 느낌,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의 직업을 생각하세요. 아버님의 직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돈 벌고 계시니까. 근데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돼 하잖아요. 응? 일반인들이 뭐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중요한 건 웃기는 게 그쪽 분야를 모르는데 막 얘기하면서 즐깁니다. 그쪽 분야 지금 당장 들어가 보세요. 정치 분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스페셜한 계층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 일? 못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는 척을 하시면 안 되고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고 본인이 해본 다음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주제 파악이 됐을 겁니다.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3아들을 정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명확한 것만 하면 됩니다. 명확한 것. 명확한 게 뭘까요? 통제가 되는 겁니다. 통제가 되는 거. 중3아들이고 누구나 명확한 거는 뭐냐면은 대입입니다. 대입. 대입이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입입니다. 오늘따라 조금 더벅거리고 있습니다. 대입이죠. 그래서 대입에 대해서만 명확성을 가지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게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냐 마냐가 되게 중요하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일단 정하면 됩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중3아들한테 대학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아직 모르겠다라는 말을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아이가 안 정했다면 아버님이 정하세요. 애를 대학을 보낼 건가요? 안 보낼 건가요? 이것조차 안 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교육 자체가 진행이 안 되죠.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고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냥 야생에 뛰어들어서 지금부터 생업에 종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세요. 대학교를 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대입 공부를 하면 됩니다. 대입 공부 뭐 전공을 뭐 할 거냐 이딴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대학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은 당장 알바 시키세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교육시켜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일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아르바이트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데 무슨 학교 공부 왜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학교 그냥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따게 하고 나머지 시간엔 무조건 알바만 뛰게 합니다. 이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애매한 상태에서 인생을 어떻게 흘러가냐 가르쳐 달라는 건데 그런 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전 우주의 신조차도 그거 관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전 우주의 신조차 관여하기 싫어하는 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자, 대학교를 가냐 마냐만 현실적인 거 통제 가능한 것만 먼저 생각합니다. 자, 아이하고 얘기하세요. 중3아들이랑 대학교 갈 거냐 말 거냐. 갈 것이면 대입 공부, 학교 공부,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은 당장 알바를 시키면 됩니다. 알바. 내가 두 개 다 하기 싫고 놀고 싶다.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 애를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모르는 애매한 것 있죠. 애매한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단 1초도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런 질문 같은 거 나오면은 받아주지 마세요. 아버님도 얘기하세요. 나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너의 할아버지도 왜 태어났는지 몰라. 이건 전 인류가 모르는 거잖아요. 전 인류가 모르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논의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애매한 거잖아. 이런 거는 1초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명확한 답은 있지만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에 자꾸 시간 갖다가 하지 말. 애매한 건 또 뭐 있어요? 그대가 모르는 것. 되게 이제 그 연예인들 보면은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기획사에다 갖다 맡기기도 하지만은 예전에는 나홀로 성공 사례들이 좀 많았죠.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토리에는 항상 이런 얘기가 껴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갈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뛰쳐나가서 가출해가지고 성공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엄마 아빠는 그 연예계의 라이프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뭘로 진단을 했죠?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자녀의 인생을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단되는 거 갖다가 그 자식 애들은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간 거.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죠? 걔는 애초부터 대학교 갈 애들이 마음이 없었던 애잖아요. 그거 딴 거 시켜야지. 근데 더 좋은 건 연예인들은 명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 그게 없단 말이야. 그게 없을 때는 그냥 놀리면 안 돼요. 진로 찾기 게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바 시키세요. 돈 버는 거 시키세요. 돈 버는 걸 왜 시키냐?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생명입니다. 그럼 생명을 갖다가 벌어야지 자기가 생존할 거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돈 벌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당장 돈이 안 벌리는데 뭘 좋아하는 걸 붙잡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무것도 필요도 없는데 이런 명확한 걸 갖다가 토론을 하지 말고 명확하게 밀고 나가세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나이까지 살아오셨으면 알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럼 돈 버는 법을 먼저 배워야지. 대입 공부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걸 좀 살짝 뒤로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사례를 보면은 애매한 것들 때문에 애매한 것에 엄마 아빠가 잘 모르는 것에만 개입해가지고 하니까 애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것만 서로 얘기하세요. 명확한 것만 애매한 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상적 개념, 이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외에는 논의하지 마세요. 애매한 것들. 뭐 규범 같은 거라든가 정해진 거는 정해진 대로 가세요. 빨간불이면 기다려야 되고 파란불이면 건넌다. 이거는 명확한 거잖아. 응?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명확한 규칙이잖아요. 명확한 규칙. 그런 거는 교육이 가능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문화 차이라든가 그죠? 나라마다 문화 차이라든가 이것도 그 나라에 가면 명확한 것 같지만은 그 나라 들어가더라도 사람마다 기준치가 다르다고요.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달라.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할 때 에러가 많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서로가 다른 언어 갖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유머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머. 추상적 개념은 유머.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 추상적 개념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중3 애들이 쓰는 언어하고 아빠가 이해하는 언어가 다르다니까. 그 언어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명확한 것만 얘기하라고. 애매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아빠의 사고방식을 넣지 말라고. 넣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그 아이의 사고방식을 들어가라고. 응? 아빠의 사고방식을 자꾸 주입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핵심입니다. 추상적 개념은 유머로서 그냥 극복한다. 연예인들 사례를 좀 보라는 거죠. 애매한 거를 건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이해가 됐죠? 쉽게 예를 들면 저렇게 생각하면 돼요. 뇌수술 생각하세요. 뇌수술에 대해서 그 수술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의사는 명확히 알고 있죠. 근데 환자는 명확히 몰라. 검색해 찾아봐도 뭐 읽어봤자 외계인 언어지. 이해 조금 될 듯 말 듯.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줘도 이해될 듯 말 듯. 그렇죠? 그 추상적 개념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응? 모르니까. 그죠? 모르는 걸 자꾸 얘기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로 그냥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아니면 같이 찾아보거나 같이 연구하거나 아예 언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언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걸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는요
이 세상을 만든 자도 몰라요. 자기 진로가 뭔지. 응?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 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잖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진로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건 뭐야? 결국 애매한 거거든. 그 애매한 것 가지고 왜 시간을 낭비해야 되냐고. 명확한 건 뭐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사는 것만 명확해, 사는 것만. 살 거예요? 죽을 거예요? 살 거잖아. 사니까 어떻게 돼? 대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도 결정해야 되잖아. 어? 그렇죠? 대입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에서 갖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그럼 그 프리미엄을 같이 누리고 싶다. 그럼 가야 되는 거고. 난 그게 싫고 내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걸 구축하겠다. 그럼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죠. 지금부터.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돈 벌어야지. 애를 왜 놀려요? 돈 벌면서 돈 버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온라인으로 돈 번다? 버세요. 뭘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돈 버는 법을 벌게끔 하세요. 아버님이 알고 있는 돈 버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아이랑 같이 연구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나는 거지, 좋아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얘기하는 거는 그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만 정해라. 핵심은 2번입니다. 명확한 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다시 한번 주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지식이 몇 등급인가. 그리고 저는 아버님하고 수평적 대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수직적 관념에서는 소통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운다는 자세, 본인의 어려움을 반복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해하겠다는 자세, 그리고 재해석하겠다는 자세,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명확한 것만 해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하단에 파멘토 자료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그 핵심적인 깨달음을 드리겠습니다.